햇살의 책장. 오늘 읽어드릴 책은 게리 비숍의 시작의 기술입니다. 시작의 기술 1. 나는 의지가 있어.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다. 환경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뿐이다. 에픽테토스. 에픽테토스가 지적한 것처럼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는 당신의 환경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당신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려면 또 그만둬야 할 것이 있다. 운을 그만 탓하라. 남을 그만 탓하라. 외부의 영향이나 환경을 들먹이는 것도 그만둬라. 어린 시절이나 이웃을 그만 탓하라. 인생에서 벌어진 일들 중에는 당신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들도 있지만 그 사건들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는 100% 당신 책임이라는 사실 말이다. 매번, 언제나, 예외는 없다.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운명은 의지를 가진 자는 앞에서 인도하고 주저하는 자는 질질 끌고 간다. 세네카. 여러분이 운명을 좌우하든지 운명이 여러분을 좌우하든지 둘 중 하나다. 여러분이 멈춰 서거나 꿈을 댄다고 해서 인생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러분이 확신하지 못하거나 두려워한다고 해서 인생이 기다리지도 않는다. 여러분이 뭘 하든 인생은 계속된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든 안 맡든 쇼는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고객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단원의 문장이 바로 나는 의지가 있어이다. 자신에게 정직하게 이 말을 하려면 먼저 이렇게 자문해 봐야 한다. 나는 의지가 있는가?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한다. 공허한 우주 속에 그냥 남겨질 수 없는 질문이다. 나는 의지가 있는가? 이 질문은 반응을 기다린다. 나는 의지가 있는가? 저항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질문이다. 진실을 요구하는 질문이다.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다. 의지가 크면 어려움이 크지 않다. 잠시만 이 말을 생각해 보자. 인생에서 무엇에 맞닥뜨렸는지, 어떤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저런 상태의 의지를 만들어낼 마음만 있다면 그게 바로 출구가 되어 노력을 기울이고 조치를 취하고 차질을 감당하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이 바라는 인생의 변화와 진전을 가져오게 해줄 것이다. 나는 의지가 있어라는 단순한 문장이 심대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 문장이 약속하는 것들을 믿기만 한다면 더 많은 힘과 활력을 얻을 것이다. 이 문장이 주는 약속에 마음을 열어라. 다시 한번 묻겠다. 당신은 의지가 있는가? 이런 거지 같은 상태를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을 때, 어쩌면 사실 당신은 의지가 없을 수도 있다. 실제로
그게 당신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답일 때도 많다. 때로는 의지가 없다고 선언하는 게 의지가 있다고 선언하는 것 못지않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살 의지가 있는가? 아닐 것이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의지가 있는가? 아닐 것이다. 절대 성공하지 못할, 지속되지 않을 관계를 참고 견딜 의지가 있는가? 아닐 것이다. 나는 그럴 의지가 없다. 특정한 행동을 할 의지가 없어도 결의와 다짐에 불이 붙는다. 지금의 상황에 빠르고 강력히 대처하게 만든다. 무언가를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종종 모래 위에 선을 긋는 것처럼 더 이상 지나온 길로는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채워지지 않고 만족할 수 없을 때, 그냥 숨만 쉬는 것을 계속할 의지가 없을 때, 오직 그때에만 우리는 변화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거지 같은 상태를 더 이상 참고 견디고 싶지 않을 때, 오직 그때에만 우리는 뭔가를 하기 시작한다. 종종 더 이상 이 짓을 계속하고 싶지 않은 것보다 더 큰 변화의 동기는 없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는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는가? 나는 의지가 있어인가? 나는 의지가 없어인가? 무언가를 할 의지가 없는 것도 의지가 있는 것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의 뜻을 알겠는가? 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나는 의지가 있어라는 단언에서 힘을 얻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의지가 없어라고 선언함으로써 더 큰 힘을 얻고 결의를 다지는 사람도 있다. 상황에 따라 양쪽 모두에서 똑같이 동기를 얻을 수도 있다.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20살 때의 몸매로 돌아가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모조리 포기할 의지가 없다. 나는 연봉의 자릿수 하나를 늘리기 위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 현실을 직시하라. 나는 의지가 없어라는 사고방식을 장착하고 나면 더 이상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나 원망, 후회로 가득 찰 필요가 없다. 이제는 나의 현실과 의지가 밀접히 연결되고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만약 향후에 정말로 그것들을 추구하고 싶어지면 그때는 바로 그 현실에서부터 출발해 계획을 짜면 된다.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힘. 세상을 내가 원하는 듯 보이는 것과 원하지 않는 듯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할 의지가 있는 것과 의지가 없는 것의 렌즈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훨씬 더 분명해진다. 남들이 가진 것을 가지려고 안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부러움, 정욕, 욕망 따위를 내 삶을 더 좋게 바꾸려는 의지로 대체하고 나면 그제야 모든 게 제대로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정말로 할 의지가 있는 일이 뭔지 이해하고 나면 무의식적인 생각과 느낌에 대한 통제권도 되찾아올 수 있다. 정말로 가고 싶은 곳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생각과 느낌들을 다시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 우리는 내 진실이 무엇인지 결정할 능력이 있다. 내 진실은 자꾸만 끼어드는 어떤 무의식적 오류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인지하고 의식하는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다. 또한 나 자신을 위해 개입할 수 있는 힘으로부터 나온다. 의지 역시 하나의 진실이며 오직 여러분만이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진실이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백만장자가 아니니까 실패했어 라든가 나는 사사 사이즈가 아니니까 게을러 같은 생각 때문에 거지 같은 기분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장애물들을 내가 의지를 갖고 있는 것과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나면 그동안 나를 가둬놓았던 나 스스로가 만든 장벽들을 깨부술 수 있다. 엉뚱한 자기 대화나 과장된 기분을 간파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을 할 의지가 있을 때는 다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정말로 의지가 있는 일은 결코 미루지 않을 것이다. 맡기로 한 책임을 소홀히 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고 싶은 강렬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의지. 이게 바로 가능성과 잠재력의 무한한 셈을 복원시켜줄 원천이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고 완전히 새로운 당신이 시작될 것이다. 답이 들릴 때까지 계속해서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의지가 있는가? 아침에 가장 먼저, 잠들기 전 가장 마지막에,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샤워를 하고 있을 때도 계속해서 물어보라. 나는 의지가 있는가? 당신의 의식 전체에 그래 라는 대답이 울려 퍼질 때까지 계속해서 물어보라. 나는 의지가 있다. 다시 묻겠다. 당신은 의지가 있는가?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의지가 있다. 나는 의지가 없다. 이 두 가지 단원 모두 효과적이라는 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내가 의지를 갖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할 의지가 없는 일은 무엇인지 잘 구분하고 깨닫는 게 내 삶의 통제권을 되찾는 가장 기본적인 열쇠라는 걸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작의 기술 계속 이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한 해를 시작할 때 읽기 참 좋은 책이라서 기회가 되시면 소장해서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